안녕하세요. 전원 교양곡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트 1890X년 2월 10일 사흘째 쉼없이 내리는 눈으로 길이 모두 막혀버렸다. 부득이 한가한 시간이 생긴 바람에 어떻게 해서 제르트리드를 돌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년 반 전 일이다. 내가 슈드퐁에서 돌아오자 전혀 모르는 한 소녀가 황급히 나를 찾아왔다. 여기서 7km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노파를 위해 나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것이다. 노파는 죽어 있었고 늘 그러하듯이 이 외딴 고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했다. 유품은 특별히 없어 보였고 나는 상속인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아, 눈먼 여자아이가 하나 있죠. 하녀 말로는 조카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당신은 또 무슨 짐을 맡아 가지고 온 거예요? 잠시 큰 정적이 있었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이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반응인지. 오직 사랑스러운 막내딸 샤를로트만이 마치 새로운 것이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손뼉을 치며 춤추기 시작했다. 아이는 벽난로 앞 장식 난간에 습관대로 쪼그리고 앉았을 때야 다소 진정되는 듯 했다. 그래도 아내는 나를 도와주었는데 자연스러운 순종은 그녀의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성은 쉼없이 투쟁하여 늘 그녀 마음을 이긴다. 당신은 이걸 어쩔 작정이에요? 나는 길 잃은 양을 데리고 온 거야. 아내가 여전히 침입자가 있어 할 말도 못하고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덧붙였다. 얘 앞에서는 말해도 좋아. 이 불쌍한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3월 5일. 나는 그 날짜를 무슨 생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록했다. 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빛나는 변형이었다. 2월 28일. 혼자서는 그녀를 가르치기에는 벅찼다. 흩어져 있는 가난한 이들과 환자들을 찾아다니기에 꽤 먼 길을 다녀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자크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지내러 온 동안 나를 도와서 제르트리드를 보살펴 주었다. 제르트리드는 눈에 띄게 발전했다. 그러는 동안 시내에 그녀를 데리고 갈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그녀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가 있었다. 교향악에서 각 악기가 맡은 역할에서 암시를 얻어 나는 그녀가 궁금해하는 색과 빛, 명암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했다.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2월 29일. 교향곡을 듣고 온 그녀가 말했다. 목사님이 보시는 세상도 정말 교향곡처럼 아름다운가요? 무엇만큼을 말하는 거니? 저 시냇가의 전경 말이에요. 죄와 악이 없었다면 그러할 수 있는 세계. 그때까지 나는 악과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제르트리드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모른다 하고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저는 듣는 행복을 알아요. 절대로 저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세요? 그럼 약속하지. 좋아요. 그럼 당장 말씀해주세요. 저 예쁘게 생겼어요? 목사는 얼굴에 이목구비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이란다. 왜요? 3월 8일. 음악에 관한 작은 사건 하나를 기억한다. 뇌샤텔 음악회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다. 그 음악회는 분명 여름방학 때로 자크가 집에 돌아오기 석주 전에 있었다. 3월 초순 어느 날 나는 어떤 미망인을 위로해주러 갔다가 그녀가 없어서 교회로 제르트리드를 데리러 갔다. 나는 거기서 뜻밖에도 차크가 그녀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내게는 풍금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서 차크에게 배우고 있다니 그게 벌써 이상한 노릇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곧 간섭을 하려던 참에 차크가 말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테니. 그러자 제르트리드가 내맡긴 손을 그가 자기 입술로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친구와 알프스 여행을 떠나기로 하지요. 3월 10일. 그날 아침 자크는 뇌샤텔로 떠났다. 자크는 떠났다. 드물게도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다. 아내가 차를 따르는 동안 말했다. 그 애가 제르트리드를 사랑한다는군. 그거 참 잘 말씀하셨군요. 자크도 꼬박 한 달이나 걸리는 여행을 내일 떠나기로 했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리고 제르트리드는 루이즈 드라 애명에게 맡기기로 말해두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3월 10일. 그런데 제르트리드, 넌 그 애가 떠나는 게 괴로우냐?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건 목사님이라는 걸 잘 아시면서. 목사님, 제 생각은 잘못된 걸까요? 차크는 너에게 청혼할 생각이었다. 떠나기 전에 이야기 좀 해도 괜찮나요? 저를 사랑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는 걸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이야기하려무나. 아니에요. 내일 하겠어요. 바로 떠날 무렵에? 둘째 노트 5월 3일. 제르트리드에게 종교 교육을 하는 동안
나는 복음서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읽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을 이루는 많은 계율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 바울의 해석에 따른 것 같이 느껴졌다. 바로 이것이 요즘 자크와 토론한 점이었다. 5월 8일 마르탱이 어제 쇼드퐁에서 왔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해지지 않는 한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니 왜 변할지도 모르는 희망을 제르트에게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그녀는 이대로도 행복하지 않은가? 5월 10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나는 장님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걸요. 일전에 아멜리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음이라? 나는 로마서 14장을 전부 다시 읽어보았다. 그것은 끝없는 논쟁의 시작이다. 5월 18일 좋은 날씨가 되돌아온 지금 나는 다시 제르트를 데리고 산속에 나갈 수가 있었다. 자크가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곁을 걷던 제르트가 물었다. 단념한 모양이더라. 5월 20일 마르탱에게서 편지가 왔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5월 28일 제르트가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 지금은 11시다. 아, 저기들 온다. 28일 저녁 얼마나 끔찍한 어둠 속으로 나는 빠져들어가는 것인가. 그러고 보니 나의 두려움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아멜리와 사라가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거기에서는 루이즈 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외출하려고 했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냇가에 빠졌다가 의식을 잃은 제르트가 겨우 눈을 떴을 때 열이 펄펄 끓었고 무척 숨이 가빠 보였다.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죽을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오늘 아침 저는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꽃을 꺾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어요? 눈을 뜨고 목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눈에 띈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우리의 죄였어요. 너희가 만일 눈이 멀었더라면 너희에겐 죄가 없으리라.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목사님도 읽어주신 적 없는 성경 구절을 알았어요. 아니, 찾아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일종의 공포로 가슴이 서늘해지며 목소리가 쳐졌다. 누가 그 구절을 읽어주었니? 샤크예요. 그가 개종한 걸 아세요? 5월 30일 오늘 아침에 뜰 무렵 제르트는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만 저를 이끌어준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과오라는 본보기입니다. 자크는 다시 떠났고 나는 아멜리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내 가슴은 사막보다도 더 메말라 있음을 느꼈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